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재난안전관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안전관수가 제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문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재난안전관 장훈식.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서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서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실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난안전관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장문식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구현과 재난안전 분야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난안전관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병영 안전기획 담당입니다. 한기만 재난대응 담당입니다. 김창애 재복구 담당입니다. 이재현 안전점검 담당입니다. 임창무 민방위 담당입니다. 다음은 2016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16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관은 안전기획팀, 재난대응팀, 재해복구팀, 안전점검팀, 민방위팀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시설은 배수펌프장 6개소, 기상관측시설이 22개소, 자동음성 통보 시스템이 64개소, 저류지가 16개소 등 총 171개소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는 지역 698개대, 지원 1개대, 직장 65개대 등 총 764개대에 38,223명이 편성되어 있으며 민방위 편성 대피시설은 171개소와 비상급수시설은 26개소, 그리고 민방위 경보시설은 2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2016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7페이지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은 시민의 사고와 손상을 예방함으로써
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0월 말까지 연구 용역을 완료하여 7개 분야 91개 안전증진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아주대 지역사회 안전증진연구소 안전도시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안전도시위원회, 실무위원회, 협력분과를 구성하여 시민안전증진을 위한 분야별 역할 분담 및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회의 및 워크숍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 요인을 분석하여 시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안전도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시민의 사고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증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2018년 상반기에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재난취약계층 가상재난체험 교육 추진입니다. 재난취약계층인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상재난체험 교육을 추진하여 생활 속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상반기에는 총 16회 40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재난체험 교육을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학교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행동 요령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 평택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현장 중심의 재해 예방 및 복구체계 확립입니다. 금년에는 태풍, 호우, 강풍 등으로 인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한 차례 강풍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일부 파손과 두 차례의 국죽성 호우로 인해 주택 한 동 파손과 침수가 두세 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철저한 재해사전 대비로 인하여 단 한 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재해 발생 요인에 대한 선제적 예방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배수펌프장 172개소의 재난관리 시설에 대한 연중 가동체계 구축과 대형 공사장 및 개발행위 허가 사업장 137개소와 방제시설물 395개소 등 총 532개소의 재해취약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을 완료하였고 민, 관군 재해대응 역량 강화와 비상근무 체계 확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재해 대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경기도 재난관리 종합평가에서 우수시로 선정되어 시상금 2억 원을 수령하여 자동 음성 단말기 21개 개소 구입 교체, 재해 문자 전광판 2개소 추가 설치를 통해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민안전점검 청구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재난안전관 특색사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의 법적으로 안전관리 의무가 없는 소규모 민간시설에 대하여 무료 안전점검 및 보수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2016년에는 다세대 건물, 상가, 마을회관, 공덕 등 민간시설물 15건을 사전 점검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안전점검을 신청하면 안전점검팀과 함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단에서 신속하게 현장 점검을 하고 보수 방안을 지시하여 시민의 생활 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민방위 교육 훈련 및 시설 장비 관리 효율화입니다. 민방위 교육을 통하여 38,000여 민방위 대원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효성 있는 위기대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진 대비, 화생방, 심폐소생술 및 안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유사시에 대비하여 경보시설과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점검은 매주 1회 실시하였으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비상급수시설은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분기별로 수질검사와 물땡고 청소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에는 민방위날 훈련을 우리시 본청 앞 분수광장에서 지진에 대비한 대피 훈련을 실시하여 지진 발생 시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실내의 대피 훈련을 통하여 상황 대처 능력을 깨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재난 안전 포털 및 안전 디딤돌에 주민 대피 시설의 위치, 규모, 이용 방법을 게시하여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해 예방 및 사회적 재난 등에 대비한 상황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난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 수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대로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한우 의원님. 네, 박한우 의원입니다. 우리 시에 저류지가 이제 16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유형별로 이 관리 방법이 좀 다르죠. 예, 저희가 이제 그 저류지가 16개 중에요. 건식이 이제 그 10개 있고 습식이 6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식, 습식에 따라서 관리 방법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습식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수풀이 자라고 또 수질이 또 오염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주민들이 뭐 모기가 발생한다 뭐 이런 또 민원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걱정도 있지만 이것을 또 더 잘 관리를 하면 주변에 주민들이 산책도 하고 또 이렇게 조경에도 좀 도움이 되고 뭐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 가지를 다 이제 고려해서 조금 이 관리 쪽에 또 좀 비용을 좀 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예,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거기에 필요한 뭐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뭐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뭐 공원가랑 같이 연계해서 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이 습식 조류 시설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저기 위원님께서 그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그 이곡 저류지인데요. 거기서 이제 그 저희들이 그 물을 이렇게 좀 가둬갖고 물을 가두니까 그 물고기가 좀 생기고요. 물고기가 생기니까 또 오리가 날라옵니다. 그 오리가 날라오니까 그 시민들께서 아주 그 정서적으로나 아주 좋다고 앞으로도 계속 좀 관리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 우리가 이제 건식 같은 경우도 또 체육시설로 이용하는 곳들도 한두 곳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그런 것도 실제로는 이제 체육시설을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추가로 다른 그늘막이나 조명이나 이런 걸 하기가 이제 어렵고 또 규모에 따라서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규모나 또 주변 주택가나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이제 앞으로도 저류지가 계속 추가로 생기잖아요. 그 도시개발 사업 하는 곳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에서 관리 인수할 때 아니면 사전에 조성 과정에서도 주변 여건에 맞게 좀 설치를 좀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 아니면 뭐 습식이면 습식에 맞는 그 조경시설 뭐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민방위 교육과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뭐 노인대학 이쪽에서도 이제 전화를 좀 받았는데 이제 강사분들이 지나치게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같이 이제 민감한 시기가 되다 보니까 강사 개인의 정치적 소신을 이 강의를 하면서 밝히면 그것이 이제 서로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민방위 교육 강사 분들한테 그런 건 좀 사전에 좀 조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지를 시키고 또 교재 안도 좀 교환도 좀 미리 받아서 좀 확인을 하고.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교재안은 있는데 엉뚱한 얘기를 그런 일이 하다 없도록. 보면 그 이야기가 자꾸 이제 정치 쪽으로 네. 이제 더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내년은 특히 그 민방위 교육 강사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주의를 좀 요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피소 부분인데 주로 이제 지하 대피 시설인데 보면 뭐 통복청 같은 경우 아니 통복동 같은 경우에 보면 탁구장도 이제 들어가 있고 예. 비전동에 보면 뭐 태산 불가마 뭐 이런 이제 장소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 시하고 거기랑 같이 협약을 맺은 건가요? 네, 저희가 다 승낙 받아갖고요. 동의서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거기에다 뭐 이렇게 인센티브 주는 게 있나요?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협조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 개방형 화장실 이렇게 협약을 맺으면 시에서 뭐 청소비 일부를 좀 준다든가 이제 이렇게 해서 서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데들은 영업하는 곳들은 시에서 대피소를 지정을 하면 거기에 대피소라는 걸 좀 안내하고 또 그 안에도 어느 정도의 행동 요령 뭐 이런 것들을 부착을 할 필요가 있고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를 좀 서로 줄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이용자들이 아 여기가 유사시에는 대피소로 활용되는 장소구나 하는 인식을 좀 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뭐 반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요. 그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고 또 이제 요즘은 이제 국민재난 안전 포털 그 사이트에다가 안전 드림들이라는데 거기서 이제 또 그게 아주 요즘은 그냥 전산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요. IT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다 이렇게 뜨게 돼 있습니다. 그 저희들도 이제 171개소인데요. 다 뜨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안전 디딤돌에. 그래서 그렇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개인 그 사업장 이런 곳은 그런 그분들한테 불편함이 없게 예. 하고 또 적극적으로 그 장소가 대피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홍보 문구나 이런 안내판도 좀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해합니다. 예. 네. 질의하시는 정의원님. 그쪽에 보면은 상계리 분리이용지구 한 개소가 재난안전과 할 적마다 계속 나오는데 예. 여기 뭐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게 그 삼계리고 공장을 얘기하는 건데요. 공장의 그 축대가 네, 축대, 예. 기울어져가지고 네. 그거를 뭐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쇳덩어리 이렇게 박아서 고정시켜 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재난안전관리에 해서 그 소규모적인 그런 거 하나 해놓고서는 계속 이걸 올리는 것도 좀 마땅치 않은데 예. 그 이유는 지금 이제 그 청북만 해도 예. 개발이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산을 막 깎아갖고 아주 그 산을 제대로 뭐 산림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15도가 우리가 이제 표준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훼손을 많이 시켜가지고는 굉장히 위험한 데가 많아요. 사실 제가 뭐 여기서 짚으라고 해도 짚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미리 좀 찾아서 이렇게 좀 어떻게 붕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네. 또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이제 그 농촌 지역은 그 산 밑창에 이제 배수경 뭐 오수 뭐 이렇게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그것도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해야 되나요? 만약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어떤 산사태도 나면서 그쪽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면서 배수로가 넘쳐갖고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어디에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기 산 쪽은 일단은 뭐 저기 산림 녹지과 하고요. 저희랑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그 범위가 참 이렇게 어디에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른 팀에다가 이렇게 다른 부서에 이렇게 밀게끔 되어 있는 그런 책임을 이렇게 밀어버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천 그런 데도 하류라든가 이런 데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피조물이 쌓여가지고 배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천의 흐름이. 그러다 보니 이게 연기 현상이 빚어져가지고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비만 조금 오면 막 범람을 하고 거기에서 뭐 사실 인명사고도 생기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거는 어디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기 일차적인 거는요. 일단은 그 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위원님. 네, 관리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하고요. 저희들은 이제 전체적인 이제 총괄 조정. 아니 그래서 이제 제 얘기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그러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무슨 뭐 이렇게 민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하시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어떤 그런 재난에 대비해서도 좀 미리미리 사전에 협의를 부서하고 해서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거죠. 저희도 그래서 이제 주 한 2, 3회 정도요. 네. 저 예방 네. 또 순차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천 부서하고도 네.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은 예. 분명히 뭐 비가 좀 더 국지적인 그런 호우가 내린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꼭 생기는 일이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어떤 문제점을 갖다 미리미리 해결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재난을 막아주는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지자시 의원님 있습니까? 네, 서현우 의원님. 네, 한쪽에 보면 재난 취약계층 가상재난 체험교육 추진인데요.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 뭐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만들기 위해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예.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지진 대피 요령이라든가 상황 대처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진도 같이 거기 그 교육장에요. 네. 그 규모별로 같이 있습니다. 뭐 2문, 2, 4문, 4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재해 예방 차원에서 이제 앞으로 또 겨울철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 때문에 대설을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실 텐데 대설 장비라든가 막 이런 거는 준비가 미리 다 돼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지금 저기 그 제설기가 204대 지금 확보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방재단 누님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또 저기 뭐 장갑 같은 건 기본적으로 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또 겨울 방한복, 방한복을 또 구입해서 지금 지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지난번에 이제 불화도 불화도 이제 읍면동에 하나씩 다 있고요. 그래서 그게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또 지자시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민수 의원님. 지금 재난자가 우리 시에서 예. 국제 안전도시 공인법에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저기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맞춰갔고요. 이제 올해는 계속해서 그 분과별 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계속해서 지금 2018년 저 3월 스웨덴 이제 스톡홀름 거기서 공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로 어떤 내용을 그 준비를 하고 체크를 하는 거죠? 그냥 우리 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재해, 그런 거를 이렇게 집대성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교통이라든가 뭐 화재라든가 그럼 그거를, 낙상이라든가 그거를 뭐 매뉴얼도 만들고 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이 서류상으로 이걸 인정받기 위해서 하기가 이것도 안전도시 꼭 인정받으면 우리 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것도 이왕 하면은 그 서류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네. 그런 일이 발생해서 꼭 할 수 있게끔 그런 대비도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필요한 기구라든가 또 아니면은 여러 있잖아요. 그런 네, 것도 그게 저기 7개 분야에 한 108개 정도 종목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차근차근 차분하게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홍보도 그렇고 그런 거를 정확히 실질적으로 네. 좀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자 서비스를 좀 의원님들한테 좀 최근에 이렇게 보내주셔서 잘 받고 있는데 이거 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또 홍보도 해주고 하는데 이거는 주로 우리가 그 문자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SLT에서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주민들께는 네, 홍보를. 지금 저희 저희 SNS 가입하신 분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장님이라든가 분회장님들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평상시는 그냥 저기고요. 큰 거 있을 때 무슨 그럴 때만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혹서기 때 그럴 때는 네. 또 명단이 어디 있는 거 가지고 이게 그거는 저기 재난정말 갖겠어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하기야 그것도 다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수시로 하겠지만 큰 일이 있을 때만 네. 많은 시민들 홍보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그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 평택이 특히나 이게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경기도에서도 좀 아주 안 좋은 쪽으로다가 수위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건 없어요. 이건 시민들한테는 미세먼지가 좀 뭔가 심하다면 마스크 쓰고 외출하라 이런 정도지 실제로 시에서는 그게 대비책 같은 거 특별하게 이렇게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미세먼지 그걸 감수하기 위한 무슨 그런 것도 재난안전 쪽에서도 같이 또 관련 부서하고 협조라든지 해가지고 그런 것도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율방재단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활동하게 된 게 한 10년도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형식적으로 돼 있다가 지금 그래도 자율방재단을 이용해서 많이 그래도 좀 도움도 받고 있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자율방재단이 주로 이제 눈이 왔을 적에 제설작업이라든가 주로 이런데 주로 활동을 하시죠? 다른 것도 뭐 있나? 지금은 이제 자율방재단이요. 저희가 활동 영역이 엄청 넓어지셔가지고 작년도 예를 들면 메리스 때 방역이라든가 올해 또 선녀 미국 나방이 창고를 했습니다. 그때 자율방재단에서 싹 방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해충을 아주 밀수시켰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분들한테 지원은 그런 옷이라든가 장비 이런 거 지원은 잘 하고 있겠지만 다른 이 사람들이 무슨 해일이라든가 이런 그전에는 아주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원된 게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제설 작업 나오시면요, 이제 기름값 하고요, 그다음에 또 식대, 식대. 그 정도 이렇게 그래 이런 분들은 다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들이라 그걸 사람은 많이 알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또 그 정도는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서 좀 활성화시키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 지자시원이 계시니까 권영아 의원님. 중점적으로 재난 취약계층 가상 재난 분양 교육 추진하고 시민 안전 점검을 두 가지로 통틀어서 물어볼게요. 재난과 생활주민 안전사고 취약 어린이 등 어른을 대상으로 해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지진, 열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평택시에? 올해도 이제 16번에 거쳐서요, 한 400명 정도? 400명? 예, 저희
그 교육장에서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나는 400명 가지고 부족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여기 교육을 좀 확충시켜야 되고 네. 또 하나 지금 재난 쪽으로다 지금 어디 디스크에서 나온 것도 있는데 재난 안전 체험관 우리 평택시 있어요 없어요? 아, 현재는 다 저 시스템을 갖춘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다른데 교육장에서 다른데 교육장이나 다른데 교육시켜서 다른 지방 거기 안전 교육장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거 프로그램 같은 거 있어서 한번 교육 나간 적 있어요 없어요? 저희가 저기 지금 현재 그 민방위 교육장에 그거는 이제 강사들을 통해서 뭐 이렇게 말로 이렇게 뭐 이렇게 아니 거기도 체험장은 돼 있습니다. 체험장 예. 뭐 지진이라든가 화상방이라든가 뭐 이런 그 실제로 이렇게 경험할 수 예, 있는 예, 이렇게 체험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규모 뭐 2문 2, 6이문 이렇게 해서 그 진동에 따라서 네. 예, 그렇게 근데 실제로 몸으로 이렇게 체감할 예, 수 있는 체감됩니다. 체감도 돼요? 예. 나는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 왜냐면 이게 경험을 해봐야지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아야 네. 되고 지금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재난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거든. 네. 나는 재난 안전관 쪽에 투자를 많이 해줘야 된다. 사고가 안 났다고 그래서 방치해두고 있거든요. 네. 제일 또 핫바리도 또 두고 있고 예? 사고가 안 나니까 거기에 투자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아 안전하구나. 근데 안전은 그게 아니거든. 안전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 머릿속에 두고 있고 계속 추진해서 관리 감독을 다 철저하게 해야 되는 데가 재난 안전관리. 시민의 안전을 지켜줄 때가 여기 재난 안전관리과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도 우리 평택시 50만이 되면은 우리 최근 예를 들어서 그 전에도 그 세계적인 가스 사고 났죠. 예, 그렇죠. 가스 사고 뭐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있어요. 뭐 화재. 그다음에 그 LPG 가스에서 옛날에는 평택 기지 LPG LNG 탱크에 뭐 금이 갔다가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 시민이 벌벌벌 떨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사전 조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장 같은 것도 그 앞으로의 계획서 같은 거 뭐 2020이라든가 2030이라든가 계획서에 담아서 이런 것도 우리 시민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갖춰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한 인구 50만이면 그런 걸 갖추게끔 돼 있잖아요. 뭐 관리, 이 체험관 관리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경험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이 중요해요. 진짜 사실상. 그래서 400명, 1년에 400명 교육 가가지고는 이건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저기 위원님 예. 이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요. 신청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저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도 그냥 그럼 강제성으로 좀 뛰어야 돼요. 학교나 의무적인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어린애들한테 가르칠 수 있게끔 예. 공문상으로 이렇게 의무적으로 이거는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인식시켜야지. 그래서 지금 일본 교육청에서- 같은 경우에는 예. 거의 알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시켜요. 현장에 데리고 와서 아주 직접 의무적인 교육을 해가지고 체크를 한다고요.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대피요령이라든가 시민의 안전도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런 거고. 그런 거에 필요성이 더 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행히 그 교육청에서 네.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네. 그 직원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교육청에 관심이 있으면 학생들 데리고 예, 예. 뭔 뚜렷한 무슨 체험관이라도 있어서 어디 교육장 교육시켜야 되는데 민방위 교육장에 조그맣게 이렇게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난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교육에 전념해서 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김기성 의원님. 외시에 재난이 발생되면 그때 어떻게 하죠? 매뉴얼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일단은 그 재난이 발생하면요, 그
재난의 그 정도에 따라서 그 상황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상황실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현장에 이제 또 현장에 또 투입을 해보죠. 저 소방서하고 또 그다음에 그 담당 국장을 현장 담당국장이면 우리 시에? 네 우리 시에 그렇게 해서 그 현장하고 저희 그 상황실하고 같이 이렇게 합동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재난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시적으로 재난이 발생되면 택시는 즉시 그게 파악돼요? 근데 바로 저 소방서에서 다 네. 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안전처에서 경기도에서 소방서 저희로 해서 이렇게 한 라인이 있습니다. 바로 그냥 배를 올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순환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네, 모든 사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재난에 대한 총괄 이 지휘부는 어디라고 봐야 돼요? 저희 재난안전관실에서 재난안전. 예. 그러면 이제 부시장이 직속 기관이니까 부시장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에 따라서요 시장님께서 총괄 본부장이 되실 때가 있고요 또 부시장님이 되실 때가 이제 있습니다. 그 재난에 대한 네, 상황에 따라서. 예. 작년에 제가 우리 이제 의원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화재 사고라든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제 문자라도 좀 달라고 하니까 잘 보내주더라고요. 그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거 보내는 분은 뭐 좀 귀찮고 피곤할지 모르지만 또 우리 지역에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에 그런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것은 좀 좋은 거 아닌가 하는 데고. 방금 우리 김인식 의원님 말씀하시던데 이게 이제 의원들도 이제 필요하지만 실제는 이제 시민들이 얼마만큼 이런 문제를 빠르게 접할 수 있느냐요. 그러면 가령 이제 A 동에서 발생된 걸 뭐 B 동에 있는 사람들까지만 빠르게 알아야 되지만 그렇게까지 어렵다면 최소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좀 빠르게 이렇게 전파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직 제대로 좀 정비가 안 되나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이 중체다한 거는 그 현재 공공안전하고 협조가 돼가지고 평택시 페이스북이나 시청 블로그, 트위터, 카카오스 그런 SNS를 통해서 전파를 하고요. 또 이게 또 지역이 더 넓어질 것 같으면은 지역 유선 방송, 마을 애플 방송을 통해서 신속하게 전파하는 체제를 가지고. 그래서 최소한 이제 이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빠르게 이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거기에 따라서 뭔가 이제 시민들이 이제 해야 될 일 아니면 또 뭐 지자체가 해야 될 일 등등 이런 뭐 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일단 상황이 발생하면 의원님들한테 저거 보여드리고 저 읍면동장님 그다음에 유관기관 그다음에 이제 관련 부서에 1차적으로 통보를 해가지고 전파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는 좀 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재난이 발생됐을 때에 쉽게 이렇게 정보를 확인하고 또 거기에 따른 매뉴얼에 따라서 시민들이 이제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준비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한쪽에 이 가상 재난 체험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요. 심폐소생술이 실제 이 생명을 그러니까 좌지우지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 사회가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식이 아주 완전히 확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이제 소방서나 또 이 민간 단체에서도 간혹 이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예. 저는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더 확산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다만 이제 이분들이 하는 데 있어서 소방서에서 예산을 이제 받고 하는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는지까지는 제가 알 수 없는데 좀 더 우리 시각에 이런 쪽에는 좀 더 확대해서 예.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심폐소생술 같은 거에 좀 이렇게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가요 그냥 무슨 각종 행사 기회만 있으면 그냥 매번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데에 좀 예산이 좀 들여도 네. 민간단체에 뭐 지원을 해서 하든
시가 직접 하든 소방서가 하든 좀 더 좀 확산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내고 싶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자동 심장 충격기 제세동기라고 제세동기가 우리 시에는 몇 개 정도가 달려 있어요. 우리 시는 113개 달려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죠. 공공용 공공기관하고 예. 병원하고 아파트가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막연하게는 사실 우리 시민들이 급한 상황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억하기도 쉽지 않고 그것을 네. 이제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거에 시간을 좀 아주 황금 같은 시간을 이제 소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얼마만큼 빠르게 시민들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이런 시설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도달할 수 있느냐. 물론 뭐 119에 신고해서 하면 뭐 빠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세동기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지 이런 거를 좀 확인하고 이 홍보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미주 3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세동기 설치된 거를 가끔 그 아파트 관리소에서 방송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아마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주기적 홍보 저기를 공문으로 보내준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알려줘서 이 휴대폰 앱을 한번 좀 깔아봤어요.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제가 좀 봤는데요. 이 상당한 이 정보가 담겨 있더라고요. 네. 제가 그 앱을 안전 디딤돌 혹시 아니 의원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깔은 거는 하트 히어로라고요. 네. 하트 히어로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자동 심장 충격기 위치가 현재 제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보통 한 1km 이내에 있는 것들이 다 여기에 나오더라고요. 위치, 거기에 바로 전화를 눌러서 연락될 수 있는 것까지 다 이렇게 있는데 뭐 이거 외에도 이제 다른 이제 앱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죠.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일반 시민들이 이런 걸 일일이 다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런 앱이 이제 얼마만큼 유용하고 어디에 있는지 잘 확인 안 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재난안전관에서 뭐 이런 앱도 좀 권장할 만한 앱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홍보해 주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저류지가 이제 우리 시에 16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아까 이제 그 소사벌 지구에 박한우 의원님 그 말씀 하셨나요? 우리가 지난번 현장 방문했고요. 또 포수 국가공단에 가면은 그 초입에 이 저류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시잖아요. 네. 거기는 뭐 매번 이제 제기되다가 요즘 아예 제기조차 안 하지만 지금까지 뭐 20년 넘도록 물이 한번 차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엄청난 넓이의 이 땅이 저류지라는 이름으로 그냥 방치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깨끗이 방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잡풀에 쓰레기에 그냥 너무 난잡해 있거든요.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시설은 못하니까 뭘 뭐 이렇게 구조물을 세우거나 뭐 이런 건 못하지만 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게 지금 그 연구 대상입니다. 예. 네. 거기가 사실상 또 그 저류 시설로 그냥 저희들이 볼 때는요 좀 이렇게 역할을 좀 이렇게 좀 제가 볼 땐 100년이 지나도 거기에 물찰 가능성이 없어요. 예,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인데 그거는 한번 좀 계속해서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류지에 그렇다고 해서 안 찰 거라고 뭐 생각하고서 뭘 설치할 수는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지금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뭘 세우거나 뭐 짓거나 이런 거 말고 그거 없이도 이제 예를 들어서 물이 정말 찼을 때 그런 공간을 이용하는 것 때문에 장애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거 없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이제 없는 건지 이런 방법을 한번 검토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잘하겠습니다. 거의 다 했겠어요? 그냥 요 마무리해요. 작년에 이제 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때 제가 이제
그 방재단에 방한복을 좀 지급해주면 어떤 이렇게 요청을 했었죠. 아까 보니까 이제 금년에 이제 방한복을 지급하겠다. 지급했어요? 아직 지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 이 자료에 보니까 11월 16일인가 이런 지급하겠다 이렇게 써 있는데 아주 뭐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로워도 사실 그때 당시에 전 그 차상권 안정관인가요? 예. 그때 이제 부로와도 제가 이제 요청을 해서 읍면동에 하나씩 이제 지급을 했는데 이 부로를 조금 좀 늘렸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호응이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기 11월 14일 날 그 읍면동 방재단장님들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좀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로 같은 경우는 가격이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구비를 해주면 방재단에서 이 개설이라고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좀 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트랙터용 제설기 이게 이제 지금 읍면동마다 많이 이제 지급이 돼 있어요. 204개. 예. 그래서 그거를 뭐 더 사라 이게 아니라 좀 보완이 좀 필요한 게 있어서 제가 좀 사진을 한번 찍어왔어요. 네. 이게 이제 그 트랙터에 설치된 제설기에 그 뭐라 그러죠? 고정 기대입니다. 요 그림을 이게 트랙터에서 요게 이 제설기면은 요 트랙터와 제설기를 연결하는 데가 있어요. 요게 압축된 그림으로 보면 요게 트랙터고 요게 제설기잖아요. 네. 요 빨간 부위. 네. 요 빨간 부위를 추가로 좀 구입을 해달라는 겁니다. 요 빨간 부위만. 요거 말고. 네. 요 연결고리만. 그 요것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네. 그 이게 이제 없다 보니까 이 전체를 못 쓰게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니까 요거는 사실상 추가로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아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추가로 이걸 뭐 일괄적으로 할 필요는 없이 이제 갖고서 이제 일부도 하긴 하죠. 이걸 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이제 소방시설, 소방 장비, 순환구조 장비 이건데요. 지난번 우리 과장님 이번에 내년 예산에 이제 그 모터포트가 일부 이제 예산을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것을 요구한 단체는 누락되고 다른 데만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됐어요. 먼저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를 해줘야 이게 말씀하신 대로 되잖아요. 그렇게 예.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터포트가 전체적으로 뭐 한 번에 바꿀 수가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바꾸되 이거를 뭐 내년에 좀 가능하다면 추경해도 그래서 안 되면 뭐 2018년 예산에 좀 마무리가 좀 졌으면 좋겠고요. 이 모터포트가 사실 뭐 10년 이렇게 되니까 뭐 그분들 표를 따지면 무슨 경운기 엔진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좀 바꿀 수 있도록 이것도 사실 이 순환 구조에 아주 결정적 이 장비로서 이게 없이는 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문제에 그동안 뭐 수없이 이 문제가 요구됐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요. 우리 과장님 오셔서 아주 통 크게 이걸 뭐 100%는 아니지만 그걸 이제 반영해 주시면 우선 좀 감사드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단체도 이번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맞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네. 더 이상 지대하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수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에서는 우리 시민이 안전하고 살긴 도시에서 살 수 있도록 위험에 방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시고 국제안전도시로 갈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수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